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한다고 했고요. 그중에 굉장히 또 실현 가능성 높은 게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중단됐다, 재개됐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좀 경과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4년에 이제 남북 합의로 이제 확성기를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네. 이제 확성기 방송이 없었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입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방송을 재개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심지어 뭐 그때 국지전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8.15 합의가 이루어져서 네. 다시 이제 방송이 중단되는데요. 네. 그 이후로 또 계속 방송이 중단돼 있다가 이제 북한이 또 무리하게 또 4차 핵실험을 재개하다 보니까 네. 이건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다시 지금 방송을 재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선 너머로 우리가 대북 심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조금 담아봤거든요. 일단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에만 휴전선을 방문한 것을 포함해 약 40개국의 외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민상에 걸맞는 외교적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나 북한 중정부는 최소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해외 속방은커녕 외국 정상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이로인 김정은이 다시 외국 방문을 통해 외국 정상들 사이에서 신뢰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CNN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은이 해외로 떠난 뒤 북한에서 무고한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군에서 저 심리 방송을 전담하는 팀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저런 확성기가 휴전선에 몇 개나 있고 앞으로 강화를 한다면 어떻게 강화를 하는 겁니까, 박사님? 저게 2004년도에 네. 그때까지 우리가 한 20개 세트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방송을 하면 네. 20km까지 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AS-96이라는 확성기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전 지점 한 108개, 104개 지점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설치해 나가다가 이제 남북 장성급 회담으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개 정도가 있는 것이 그때 있었던 것을 이제 기동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개로 된 거고 더 늘린다면 이제 고정화 내지는 기동화. 그보다는 기동화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확성기 말고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도 또 있죠. 지금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확성기 내지는 전단 작전 이런 거는 양적인 살포지 질적인 살포는 아니에요. 질적인 심리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의 심리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또 국제사회 모든 여건이라는 걸 봤을 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네.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적인 노력을 가한다면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에 전단 작전을 하게 되면 지금이 이제 전단 작전은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면 성수기예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르니까 우리가 과거에 전단 작전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했었어요. 네. 풍향과 풍속을 맞춰서 정확히 살포하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굉장히 발전한 드론이라든가 네. 그런 거 아니면 그런 무인 비행기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꼭 배달해주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배달해주는 그런 심리전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심리전이 할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저희 남쪽으로 드론 날리잖아요. 저희도 드론으로 한번 최첨단으로 심리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뭐냐면 우리가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어요. 예. 그것만 있으면 누구라도 띄울 수 있죠. 네. 탈북자들 전단 날리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경찰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막죠.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분들이 만들어야죠. 그죠? 예. 네. 이유는요? 저는 하여간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데 미국은 대북 제재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 대북 제재법까지 못 만들었거든요. 북한 인권법도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난 이런 게 법적으로 이런 걸 뒷받침하지 못해주는 게 참 답답하고요. 북한이 저 7차 당대회를 한다는데 사실은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저런 어떤 뭐 지난 목함지뢰 사건 관련해서 우리 병사들 2명 다치고 했으니까 골석 재판을 통해서 어떤 형을 선고해 놓고 필요시 우리가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것도 하나의 심리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AM 방식으로 지금 대북 방송을 하는 거죠. 아니요, FM이죠. 아, FM 방식으로. 우리가 짧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럼 AM으로 하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으로 갈 수 있죠. 아,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FM 내지는 확성기 방송으로 하면 20km에서 FM으로 하면 한 개성, 평양 그 사이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AM을 하게 되면 저 끝에까지 백두산 그 이부까지 들어갈 수 있죠. 신의주까지.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그게 관료주의 같아요. 네. 저는 영혼이 없는 군인들이라고, 영혼이 없는 국정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늘 하던 대로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 심리전 내용들도 보면요, 뭐 김정은 욕하는 것만 씹는데 그러지 말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 우리민족끼리에서 공개한 그 7명의 북한의 남은 식당 종업원들이 하는 거, 울고불고 우리를 비난하는 건데 그거를 그 동영상 그대로 북한 진영에 뿌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갔나 보다. 얘네들은 왜 못 갔지? 얘네들 우는 게 진짠가? 이렇게 해서 싹 뒤집는 그런 심리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FM을 AM으로 바꾸는 거는 벌써 수십 차례 얘기 나왔는데 네. 우리 군에서는 한해 문제점이 작전 위주로 무기 사는 것만 하고요. 사실 전쟁하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지휘하지 합참은 네. 못 하거든요. 근데 합참이 할 수 있는 건 심리전인데 저 부분은 개선을 안 해요. 작전. 오로지 무기만 생각하거든요. 네. 소프트킬을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참고로요. 미국이 지금 북한이 지금 SLBM을 쏘고 무수단을 쏘는데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거는 레이건 정부가 아임스 레이스, 즉 스타워즈라는 개념으로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거든요. 네. 그걸 따라오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서 무너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딱 미국이 북한 보고 계속 무수단에서 코멘트를 날리고 하는 게 무기 경쟁을 벌이는 거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또 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진짜 고단위 심리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남한 내부에는요, 북한으로의 심리전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 박사님, 예.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는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디에다 비유하고 싶으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네.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북한 주민들, 우민화 정책에 갇혀있는 주민들을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구 발달이 3단계로 됩니다. 예. 3단계로 되면 독재가 안 통해요. 북한 정권이 물론 가만히 존립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걸 유도했던 것이 바로 심리전인데 심리전이라기보다는 북한 수뇌부한테는 심리전이겠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계몽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동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미제 심리전에 말리면 신념이 흔들려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는 길을 걷게 된다. 2003년에 나온 신문이다만,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이 심리전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또 우리는 심리전을 강화하겠죠. 그럼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발끈하고 나서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북한으로 하는 심리전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리고 많은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청자들, 우리가 방송하는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들이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해줘야 되죠. 네. 호기심 갖게, 그죠?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심리전을 한다고 북한이 반발하는데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도 저희를 상대로 심리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전을 해도 네. 북한에서 하는 거는 거의 우리한테 북한에서 하는 심리전은 되게 공포 심리전이죠. 미사일 쏘고 그런 거. 과거에 보면 몽고가 고려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주민들이 항복 안 했잖아요. 북한이 똑똑합니까? 우리가 훨씬 똑똑하잖아요. 네. 알고 있잖아.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중국에서 13명 탈북했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국에 나갔던 고위급들 한국으로 들어오죠.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 네. 그럼요. 자유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참에서 하는 방송도 과거에 같으면 무슨 서경적인 음악을 틀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세대들 부르는
신나는 노래 틀어주죠. 그건 자유거든요, 자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북한 심리전 뭐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야기 잘해주신 이정은 위원님하고 심진섭 박사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